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크게 뉴스가 되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롭게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와 동시에 직전까지 검찰 간부로 있었던 전직 검찰총장과 또 다수의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또 옷을 벗고 물러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떠나는 사람과 새로 또 보직을 맡은 사람이 교차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떠나는 검찰 간부들, 특히 이번에 총장이 취임하면서 선임 기수에 있던 많은 검찰 간부들이 지금 사직을 하고 퇴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12명인가 13명인가의 검사장이 사임을 하고 또 그렇게 퇴임을 했다는 것이 뉴스가 되면서 그분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이 그래도 신문에 한 줄씩 납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를테면 나름대로의 소회를 남기는데 이렇게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도 일부 있겠지만, 그러나 대개는 좀 이런 아쉬움과 회한을 남기고 또 나름대로 몸담았던 그런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사항을 하는데, 거기에 되게 그렇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정의롭고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검찰 고위직들의 당부사항이 되게 그렇게 비슷비슷합니다. 저 자신도 한때 그런 검사장으로서 퇴임을 하면서 그런 말을 남겼던 입장에서 제가 내세울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 검찰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고위직들의 이렇게 물러가고 새로 나서는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 방송을 그런 물러나고 새로 들어서는 검찰 간부들이나 또 일선 검사들이 얼마나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피조사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국민들의 모습, 눈에 비친 검찰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런 부분들을 항시 공직자들, 특히 이런 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은 유념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 취임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많지만, 저는 그보다도 오히려 정말 피조사자, 검찰청에 오는 사건 관계인 대부분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또 우리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하는 일선 검찰의 그 간부들과 검사들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또 꼭 당부를 하고 싶은 말씀들을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검찰에서 다루는 일들, 검찰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크게 우리가 수사와 이제 이런 공판, 법의 집행, 형의 집행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 검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수사를 전부를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어떤 사건 유형이 있고, 또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넘어오는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나 없나 살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할 때에, 사실 검찰의 기능은 어떤 수사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경찰에서 수사를 먼저 해서 넘어오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도 이것이 법에 맞게 수사가 되었나, 혹시 어떤 과잉 수사가 되어서 어떤 사건 관계인의 권익, 인권을 침해한 것은 없나 하는 그러한 인권 옹호자로서의 준사법적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 뉴스에 나고 보도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분들이 되게 뉴스가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검찰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사건의 비율로, 계량적인 비율로 보면 아마 5% 남짓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만 뉴스가 되고 하는 가운데서 검찰의 어떤 역할 비중도 거기에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제하고 견제할, 검찰도 범할 수 있는, 수사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오류, 또 어떤 과잉 수사, 또 어떤 불친절, 기타 어떤 문제 있는 부분을 사실 견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또 특히 간부로서는 그러한 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범할 수 있는 그 과오, 오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감시하는 자율적 감시 조절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검찰의 이 인사 교체기에 정말 또 이 검찰에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주문 사항을 제가 좀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명 수사를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검찰의 어떤 그 정치적 중립성, 또 어떤 수사의 어떤 균형을 기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정치권 혹은 권력층으로부터의 어떤 하명, 청와대 측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이것은 주문에 의한 어떤 수사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사건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참 국민들의 눈에 검사들이 이 균형과 공정을 기하다고 이렇게 평가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어떤 하명 수사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아주 집요하고 무언가의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탓인지 무리한 수사, 무리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과잉 수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적 이목을 끄는 그런 권력형 비리 수사 외에도 일반 사건의 수사에서도 곧잘 지금 발견되고, 또 그것이 정말 국민들에게, 기업들에게 정말 심대한 타격, 정신적인 어떤 그런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남용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는 그런 수사상의 참고 자료도 말이죠. 이렇게 나가서 그냥 소위 우리가 속칭 쓸어온다 그러죠. 기업에 가서 이렇게 쓸어옴으로써 나름대로 어떤 수사에 있어서 초반에 기세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그 기업에는 그야말로 그 기업의 어떤 그 운영 내용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된 그 수사 대상 부분은 극히 일부 미미한 부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기업의 신인도나 또 어떤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신용도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키는,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기업도 그런 수사 과정에서의 이러한 과잉성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회사가 그야말로 존폐가 좌우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개인으로 보더라도 집에 주거지에 뭐가 있다고 이른 아침부터 집으로 가서 온 가족이 있는 가운데 온 집안을 다 들쑤셔 놓는다든지, 또는 부모의 어떤 그 피사실로 자식들의 집을 압수수색 한다든지, 이런 예는 지금 꽂으라면 수없이 꽂을 수가 있습니다. 수사하는 검사들은 자기 입장에서 한두 번의 일일지 모르나 우리 사회가 지켜보는 이러한 과잉 압수수색 사례 많습니다. 다음 별건 수사입니다. 별건 수사는 또 과잉 수사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만, 별건 수사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이미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우리 검찰의 그런 아주 큰 적폐가 되고 있습니다. 별건 수사의 어떤 그 이유, 동기는 대개 이렇습니다. 어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아주
분별 없이 마구 이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원래의 어떤 수사 대상이 되었던 사실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기업이나 개인의 이런 주변 사항까지 다 일종의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까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기밀적 사항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떠한 수사 대상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일부러 사건과 관계도 없는 부분을 이렇게 약점을 찾아서 치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사건의 본체와 관계없는 그런 별도의 다른 어떤 비행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사례죠. 이 별건 수사가 또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배척되고 지양되어야 될 정말 구태의연한 그런 수사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이 피의사실 공표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해서 그야말로 기소 여부가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문제도 그렇고, 검찰 역시 물론 이게 언론 탓을 하기도 합니다만 중요 사건 또 사회적 이목을 끄는 기업 사건에 있어서 수사 과정을 거의 중계하다시피 하는 언론을 방치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피사실의 사전 공표를 방치 내지 조장하는 그런 사례들. 이러한 네 가지 큰 틀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또 이와 더불어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항상 조사를 함에 있어서,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입장을 무조건 두둔하고 봐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어떤 기업형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기업에서의 어떤 그런 비리 분쟁에 있어서는 기업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 실태와 애로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검사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짧은 시각으로 상황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사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사 과정에서 애매할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대원칙을 정말 몸소 좀 실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그 혐의 유무라든지 법리 적용이 애매할 때 과거에 검찰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할 기소를 함에 있어서 좀 걱정도 하고 좀 나름대로 좀 그런 부분을 좀 주저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상황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검찰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애매할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서 그것이 정말로 문제가 안 됐다면 그 결정은 옳았던 것이고, 또 애매할 때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만약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다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여유로움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다시는 기업으로 태어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인허가나 각종 규제에서 느끼는 불편, 또 세금, 또 노조 이런 문제로도 있겠지만 가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고소고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정기관, 특히 어떤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게 되면 정말 그 기업은 끝장이다 할 정도의 그런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악덕 기업, 사회적으로 도태되어야 될 기업은 마땅히 철퇴를 맞아야겠으나, 대개의 경우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굴러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물체들입니다.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기업이 검찰의 어떤 수사를 받아서 이런 고초를 겪는 그런 일도 이제 새 시대, 새로운 우리의 이 시대에서는 이것이 이제는 옛날의 얘기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검찰이 이번 이런 검찰 인사 교체기에 새롭게 정말 명실상부하게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좀 명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